성탄절인 어제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기상청은 오늘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내려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이 유출자를 특정했다며 외부 전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에 항의하며 해당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함대의 호위함을 만들 업체로 하나오션을 지목해 방산업체 라이선스 확보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하나오션은 미국에서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 건조를 추진해서 노하우를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성탄절인 어제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은 더 추워져서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집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하 35도의 찬 대륙고기압이 강한 북서풍과 함께 성탄절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어제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3.4도,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8도까지 떨어졌고 낮에도 아침과 맞먹는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코트 입고 나갔는데 오늘 진짜 훨씬 추운 것 같고 오늘 진짜 장갑이랑 핫팩 좀 챙겨 나올 거라는 후회가 많이 되네. 밤 9시를 기해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한파경보가, 서울을 비롯해 충청, 전라, 경상권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추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했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도 내렸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서는 아침까지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파의 절정은 오늘입니다. 26일 금요일 아침 기온은 복사냉각까지 더해져 25일보다 5에서 10도가량 더 낮아져 춥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대관령 영하 18도, 파주 영하 15도, 대전 영하 10도, 대구 영하 8도로 전국이 맹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구분다리역 인근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도로가 한때 물에 잠겼습니다. 강동 수도사업소는 고인물을 빼고 파손된 상수도관을 복구한 뒤 도로가 얼지 않도록 염화칼슘을 살포했습니다. 사업소 측은 한파에 사고가 영향을 미쳤는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한 한파에 대비해 서울시가 점검회의를 열고 취약층 보호를 중심으로 상황 관리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24시간 한파 종합지원 상황실과 수도관 동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6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응급실 감시 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특히 노숙인이나 독거 어르신 등 취약층 보호를 위해서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응급 잠자리와 방한용품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말이라 모임이 많은 시기인 이번 주에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진다고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음주 뒤 야외에 오래 머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추위가 시작되면서 이번 달에만 서울에서 저체온증 8명, 공상 1명 등 한냉질환자 9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술을 마시고 새벽 시간대에 길가나 집 주변에 쓰러져 있다가 응급실로 이송된 사람이 3명입니다. 지난 겨울철 서울 한냉질환자 통계에서도 전체 발생 장소 가운데 88%가 야외였습니다. 다 조금 의식이 없거나 약간 좀 이렇게 희미한 그런 상황에서 발견이 되신 거라 이제 야외에 이렇게 그 추운데 오랫동안 하게 되면 갑자기 체온이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전체 한냉질환자 가운데 65살 이상이 절반가량을 차지해 고령층이 추위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추운 날씨엔 되도록 바깥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보온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파는 건강뿐 아니라 수도계량기 동파 위험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서울시는 올겨울 첫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겨울 수도계량기 동파는 240여 건으로 아파트 199건, 공사 현장 24건 등 순이었습니다.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에 피해가 집중됐고 공사 현장 역시 수도계량기가 외부에 직접 노출돼 추위에 취약했습니다. 서울시는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일 때는 2분의 1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두면 동파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이 유출자를 특정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유출자는 계정 3,000개에 제한된 고객 정보만 저장했고 외부 전송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습니다.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유출자를 특정하고 행위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출자는 재직 중 탈취한 보안키를 사용해 고객 계정 3,300만 개에 접근했고 이 가운데 3,000개 계정 정보만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와 공동현관 출입번호 2,000여 개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결제 정보나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 통관 번호에 대한 접근은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쿠팡은 유출자가 언론 보도 뒤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며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는 일절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유출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한 뒤 벽돌을 채워 하천에 던졌다고 진술했고 해당 하천을 수색해 회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쿠팡은 사건 초기부터 최상위 글로벌 사이버 보안 업체들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했고 유출자의 진술도 검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유출자의 진술과 부합하다며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은 앞으로 진행될 조사 결과를 지속해서 안내하겠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고객 보상 방안도 조만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렇게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를 공개한 데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강력 항의했습니다. 과기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렸다며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쿠팡이 주장하는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며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자를 특정했다는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경찰이 쿠팡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1일 쿠팡 측으로부터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노트북 등의 증거물을 이미 제출받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실제 작성 여부와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인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은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2조 3천억 원이 넘는 판매 촉진비와 판매 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 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광고 홍보비 등 판매 촉진을 위해 1조 4천억 원, 판매 장려금으로 9천억 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를 담당하는 부처 장관급 인사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범부처 TF를 과기 부총리 주재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외교라인 인사들도 회의에 배석했는데 쿠팡 사태가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성탄절 휴일에 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쿠팡 사태 범부처 TF 참여부처인 과기부는 물론 유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장관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 내 회의에서 소비자 보호 현황 점검과 2차 피해 예방책을 공유하고 범부처 TF를 향후 과기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의 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례적인 공휴일 긴급회의는 그만큼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과 12일 기획재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연이어 쏟아냈습니다. 국민들한테 피해 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제들 다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2차 관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외교 라인도 함께했습니다. 법적으로 미국 기업인 쿠팡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농축산물의 한국 진출을 도우려했다는 이른바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을 들여다본 걸로 보입니다. 또 한국 정부가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최근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만큼 쿠팡 사태가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선 쿠팡 사태를 둘러싼 연석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임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자체 인트라넷 시스템이 외부 공격을 받아서 협력사를 포함한 임직원 정보 만여 건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사번과 이름, 부서,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며 고객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KT알파가 운영하는 모바일 선물 서비스 플랫폼 기프티쇼에서 상품권 무단 결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KT알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외부에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부정한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등록된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무단 결제해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KT알파는 피해가 발생한 결제권을 모두 취소한 뒤 부정 로그인 차단, 비밀번호 초기화 등 긴급 보안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변론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내년 1월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간의 재판 과정을 우종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출범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눈 내란 특검이 꺼내든 혐의는 체포 방해였습니다. 금일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는데 재구속된 뒤로 자신의 모든 재판에 나오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넉 달 만에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된 주장 가운데 하나는 체포방해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계엄 선포의 이 성격이라든지 전체적인 그 흐름을 판단을 해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리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당시 경호처 지휘부를 상대로 지시가 타당하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여럿 공개됐습니다. 전직 경호처 부장이 직접 기록해둔 내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간부들에게 위협 사격 등을 언급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경호 정보부장도 증인으로 나와 자신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판결 이후에 선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내란 혐의 재판과 관계없이 심리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쟁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구형을 끝으로 심리가 마무리되는 이 재판은 내년 1월 16일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다룰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여야 협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나 민변 등 제3자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는 방안이 여당 내에서 거론되는 걸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스스로 추천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특단의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특별검사 추천권과 관련해 여당 법사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제3자의 추천권이 주어져야 한다며
대한변협과 헌법재판소 등에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까지 후보군으로 거론했습니다. 진보 성향 단체로 여당과 가깝다는 지적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민변을 추천받더라도 그 변호사들이 치우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특히 민변은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 이번에도 얼마나 비판합니까? 여기에 보수 야권이 제안한 법원 행정처 추천안에도 거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 불신의 근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1명을 임명한다?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헌재나 민변이 추천한 특검을 선택할 여지를 준다면 다른 후보 100명을 들러리로 세운들 의미가 없다며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내 특검 처리 의지가 있다면 늦어도 오늘까지 변화된 입장이 나와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 추천권을 헌재나 민변에게 준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모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개혁신당도 의혹에 연루된 여권 인사의 공소시효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이냐며 여당을 향한 압박 공동전선을 폈습니다. 본질과 무관한 조건을 덕지덕지 부시며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기 위해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대국민 호소든 공동행동이든 민주당이 결단할 때까지 수사 범위를 두고도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 포함을 요구하는 보수 야권과 이를 빼고 대신 2022년 대선에서의 통일교, 국민의힘 유착 의혹을 캐물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이 엇갈립니다. 머릿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 개혁신당이 공동 단식 카드까지 염두에 둔 강경 투쟁을 예고하며 연말 정국은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전직 보좌관 사이 폭로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보좌진이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한다며 관계를 끊게 된 배경이 된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까지 공개했는데요. 또 다른 추가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딴 사생활 관련 의혹 제기에 나선 거로 추정되는 전직 보좌진을 겨냥해 직접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의혹 제보자로 추정되는 전직 보좌진들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무렵 유지했던 텔레그램 대화방을 공개하며 이 관계를 끊게 된 배경을 설명한 겁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들이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찰해 성희롱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자신과 가족을 난도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실과 왜곡, 허위를 교묘히 섞어 공개하거나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사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개된 대화방 캡처 10여 장엔 여성 구의원과 김 원내대표 가족 사진이 업로드됐고 욕설과 함께 부정적인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보좌진들이 이제 선의에 의해서 그런 걸 요청할까요 그랬는데 당시에 그런 걸 했다는 것 자체 그런 걸 갖다가 뭐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보좌진 측은 김 원내대표가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취득한 대화방 자료를 공개한 거라며 이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 원내대표 가족이 지역구에 있는 보라매 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23년 4월 당시 보좌진이 김 원내대표 부인의 안과 진료 일정을 상기시키며 의원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만큼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는가 하면 의정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엔 아들의 MRI 진료를 대신 부탁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관련해 김 원내대표 측은 진료 예약만 부탁했고 의전 요청 등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로와 맞대응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당내에선 김 원내대표가 자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여당 원내사령탑과 전직 보좌진의 진실 공방이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폭로전이 계속되면서 당의 각종 입법 과제 완수에도 불똥이 튀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도 당 안팎에선 흘러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이번엔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당대표 취임 147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번 회견에서 정 대표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에서 3대 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주로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새벽 시간 환경위화원들과 함께 현장을 돌며 연말 민생 소통 행보를 이어갑니다. 장 대표는 오늘 아침 서울 도봉구 일대에서 환경미화원 근무를 보조한 이후 현장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한다는 계획입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5명의 1심 판결을 검찰이 기소한 지 3년 만에 선고합니다.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떠넘길 경우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음식이나 조리법에 대한 표절과 도용은 과연 어디까지 보호받고 인정되는지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수년간 노력을 쏟아부어 만든 빵을 도용당했다는 업체가 있는데 상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년 전부터 연잎 모양 빵을 만들어 전국 사찰에 판매하고 있는 정승학 씨. 최근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빵과 유사한 제품이 전국 사찰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잎 모양부터 포장 상자와 설명 문구 등이 거의 같고 상자 안에 든 빵의 개수와 판매 가격도 같았습니다. 앞서 자신의 제품에 대해 특허 출원과 상표 등록을 했지만 단순 명칭과 형태만으로는 표절로 인정되기 어려운 게 현실. 제품 출시를 위한 수년 노력은 물거품이 됐고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떤 창작의 의도는 1도 없이 똑같이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오인하고 오해해서 동일회사 제품인 것 마냥 혹은 이 같은 자매품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똑같은 제품입니다 하고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속상하고. 비슷한 빵을 출시한 업체는 자체적으로 조리법을 개발했다며 도용과 표절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가루가 분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성분이요. 네. 그리고 어머니 빵 자체도 모양도 틀리고. 네. 근데 케이스는 전부 케이스, 저희 쓰는 공장의 케이스라는 거는 내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앞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파리바게트가 감자빵 표절 논란에 휩싸여 판매를 중단하는 등 비슷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리법은 창작 전 단계인 아이디어로 보는 경우가 많고 재료와 성분을 조금만 달리하면 특허 분쟁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이나 표지를 사용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형성한 상품의 성과나 영업상 신용을 모방하거나 편성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두 상품의 종합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 업체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 행위로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 씨는 상대 업체를 상대로 부정경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황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중구 필동에 있는 14층짜리 건물 5층에서 불이 나 1명이 화상을 입고 17명이 구조 대피했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을 몰다가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서울 소재 학생 6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2달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울 지역 학생 10명 가운데 1명가량이 학교 폭력을 경험하거나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얻은 법정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를 흠집내기 위해 근무 경력을 삭제하고 명예를 훼손한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성남시 공무원이 신고자에게 수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영대 씨가 그제 향년 48세로 별세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북한이 핵 잠수함 건조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핵 잠수함 건조 현장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군 간부들의 설명을 들으며 잠수함 건조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북한이 지난 3월 건조 추진 사실을 밝힌 핵잠수함으로 실제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동신문은 이 잠수함이 8,700톤급으로 전략 유도탄을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 유도탄을 탑재한다는 건 우리가 추진하는 핵 추진 잠수함과 달리 핵 미사일을 탑재하는 공격용 잠수함임을 시사합니다. 핵잠수함의 크기도 문제지만 향후 탑재될 무기들도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SLBM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고 이 헤일이라는 핵 의뢰 장치가 장착이 된다면 미국으로서도 상당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는 북한이 핵 잠수함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하긴 했지만 외부만 공개하고 구체적으로 건조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잠수함을 공개하면서 남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응할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신형 장거리 대공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험 발사한 신형 장거리 대공미사일이 200km 밖의 목표물을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해 탐지했다며 정확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함대를 만들 협력업체로 한화오션을 언급하면서 미국 시장의 첫 관문인 방산업체 라이선스 확보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한화오션은 미국에서 최신의 공격 잠수함인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 건조를 추진해 노하우를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필리 조선소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 해군의 주력 공격 잠수함인 버지니아급. 한화오션이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필리 조선소에서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를 위해 톰 앤더슨 전 미 해군 제독과 알렉스 원 전 트럼프 일기 백악관 국가안보부 수석 부보좌관을 영입하며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20년 안에 매년 버지니아급을 2척씩 생산해야 하는데 미국 내 생산 능력은 1.2척에 불과하고 핵잠수함의 3분의 1은 정비 중인 점을 노린 겁니다. There is no better approach for embarking on a nuclear shipbuilding program than leveraging the U.S. Navy's experience in nuclear propulsion and on a submarine class currently in production like the Virginia class.
미국 정부에서 관리하는 원자로를 제외한 핵 잠수함의 거의 모든 구성 요소를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인 만큼 그 사이에 연간 1.5척에 불과한 선박 건조 능력을 드라이독 확충과 자동화를 통해 20척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현재 필리 조선소가 독 2개를 쓰는데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 사업을 위한 대미 투자가 이루어져 독을 더 확보하면 건조 능력은 향상될 전망.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함대에 호위함을 만들 업체로 한화오션을 지목해 미국 시장의 첫 관문인 방산업체 라이선스 확보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The United States through an executive order on making shipbuilding in America strong again, and in particular looking at Philly and looking at our company to build a number of ships, including nuclear submarines.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은 덕분입니다. Here at the shipyard, there are tons and tons of different job opportunities constantly opening up. They're expanding a bunch, so as they're expanding, more and more people are able to work. 미국 핵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얻는 노하우는 한국의 핵잠수함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 필리 조선소는 미국 국방 시장이란 거대한 성벽 안으로 진입하기 위한 트로이 목마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한미 방산 동맹의 물리적 결합체로 진화할 전망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뉴욕 증시가 성탄절을 앞두고 일제히 상승 마감한 가운데 우리 증시에도 산타 랠리가 찾아올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그제 환율 부담에 오름세가 꺾이면서 4,100선에 멈춰섰는데요. 외환 당국의 이례적인 고강도 구두 개입에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로 진정된 상황에서 환율 안정책 효과가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 주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오늘까지 매수해야 합니다. 또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기 배당과 배당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공시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한국의 사회 동향 2025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성별, 연령대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들이 오늘부터 내년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판촉 행사를 시작합니다. 유통업체들은 사전 예약으로 일찍 선물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을 켜고 창문을 닫아두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실내 공기질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기를 자주 하지 않으면 전자제품의 숨은 곰팡이와 세균이 급증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운 겨울철 난방 때문에 환기를 자주 하지 못했던 임문영 씨. 최근 들어 기침이 잦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침이 많이 나오고 가래도 끼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창문을 닫은 채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이 곰팡이와 세균이 자라기 쉬운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실내 공기 세균을 측정 실험한 논문에 따르면 세균이 가장 많아지는 실내 환경은 27도에 습도 41%로 나타났습니다. 난방을 켜고 창문을 닫은 경우에는 실내 공기 중 세균이 기준치를 14.3%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기를 줄이고 난방을 많이 하는 겨울철 환경이 실내 공기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가전제품 내부의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워 곰팡이와 세균이 빠르게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실내 공기는 건조하지만은 세탁실이라든가 제품 그 벽면 이런 부분 곰팡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환기를 제대로 안 해주시면은 제품의 내부에 곰팡이 세균 같들이 많이 증식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이 에어컨 관리 무시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안에 검은색 먼지 같은 것이 모두 곰팡이균입니다.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겨울철에 더 공기 중으로 확산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겨울철 실내 공기 관리를 위해서는 짧게 자주 환기하고 실내 온도는 20에서 22도로 과도하게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습도는 40% 안팎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자제품에 내장된 살균 기능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전문적인 청소 서비스나 정기적으로 청소를 받을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 건강관리, 집안 공기관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가자 휴전으로 예수 탄생지 베들레헴에선 2년 만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성탄 미사를 집전한 레오 14세 교황은 가난한 이들과 이민자들을 도와야 한다며 인간 존엄성의 메시지를 강조했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린이들과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산타는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자신의 이민 정책을 홍보하는 듯한 발언을 해 빈축을 샀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즉위 후 첫 성탄 전야 미사를 집전한 교황 레오 14세. 빈곤층과 이민자들을 외면하는 세상을 한탄하며 인간을 위한 자리가 없다면 하느님이 계실 자리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강제 추방 정책을 수차례 비판해왔습니다. Sì, mentre un'economia distorta induce a trattare gli uomini come merce, Dio si fa simile a noi, rivelando l'infinita dignità di ogni persona.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에는 2년 만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가자 전쟁 발발 이후 평화를 위한 기도와 침묵 행진만 진행됐는데 불안 하나마 휴전이 성사되면서 올해는 수천 명의 인파가 광장에 모여 크리스마스를 축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항공우주사령부의 산타 추적 핫라인으로 어린이들과 통화했습니다. 산타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자는 취지의 전통인데 왜 산타의 위치를 추적하느냐는 어린이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산타가 미국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Santa's a very good person. We want to make sure that he's not infiltrated, that we're not infiltrating into our country a bad Santa. 평소 강조해온 이민 정책 기조가 반영된 발언이라는 해석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석탄은 받고 싶지 않다는 어린이에겐 석탄은 아름다운 것이라며 자신의 화석연료 지지 구호로 답했습니다. Not coal. No, you don't want coal. Well, coal is, you mean clean, beautiful coal. I had to do that, I'm sorry. No, coal is clean and beautiful. Please remember that at all costs. 펜실베니아에 사는 5살 어린이에게는 자신이 선거에서 압승한 지역이라며 그래서 펜실베니아를 아주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심을 지켜주기 위한 행사를 자신의 정책 홍보의 장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지상파 채널의 심야 토크쇼 진행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허가 취소를 압박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CBS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을 해고하라는 선 넘는 발언이 나온 직후라 배경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트럼프 대통령이 ABC와 NBC, CBS의 심야 토크쇼에 대한 악담을 3번이나 쏟아냈습니다. 자신과 공화당에 100% 부정적이라면 방송 허가도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다음은 심야 토크쇼 진행자들이 하나같이 돈만 많이 받고 시청률이 낮다는 비난. 세 번째로는 CBS 심야 토크쇼 진행자 스티븐 콜베어를 겨냥했습니다. 재능 없고 한심한 탈선 기차, 데드맨 워킹 등으로 표현하면서 당장 그만두게 하는 것이 인도주의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실세로 불리는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CBS를 조준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을 비판하는 제작물의 방송을 취소했던 CBS 간판 프로그램 60 미니츠에 선 넘는 훈수를 뒀습니다. CBS가 이 반란에 가담한 제작자 전원을 해고하고 집 안을 청소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21일 방송 3시간 전에 취소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비난 직후였습니다. 60 Minutes has treated me worse under the new ownership than they just keep treating me. They just keep hitting me. It's crazy. CBS의 신임 편집국장은 백악관 반론 인터뷰가 더 필요해서 방송 보류를 결정했다지만 제작진은
편집 기준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라 취소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Who does she need to please and what does she need to please? And if that's not journalism as the number one answer, then there really is a problem at CBS. CBS의 모 회사인 파라마운트가 CNN을 소유한 워너브러더스사 인수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결정권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얻으려고 정부 비판 보도를 억누른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홍입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진행된 미국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18억 달러의 상금을 받을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파워볼 복권은 지난 23일 당첨일까지 46회 연속으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1등 당첨금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번 당첨자는 29년에 걸쳐 당첨금 18억 달러를 나눠 받거나 세전 기준 8억 3,490만 달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썰매를 타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한민국의 밤하늘을 날아가는 영상이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 운영하는 북미 항공우주사령부 노라드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노라드는 우리 시간으로 그젯밤 11시 27분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산타가 한국 전체에 성탄 분위기를 퍼뜨리는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산타 썰매가 남산 서울타워와 여의도 63빌딩, 잠실 롯데월드 타워 등 서울의 랜드마크 근처를 날아가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산타의 비행 경로를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연례 이벤트는 올해로 7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PD였습니다. 겨울철 쪽방촌 어르신들에게 한파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인천 지역의 홀몸 노인이 올해 처음 16만 명을 넘어섰는데 인천시가 광역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전담 부서를 만들어 고립된 노인들을 체계적으로 돌보기로 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인 가구가 몰려있는 인천의 쪽방촌. 추운 겨울이 되면 하루하루 버티는 게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에 추우니까 또 못 나가고 이게 그냥 덜어놓고 그렇게 살아요. 이 같은 홀몸 노인은 인천에서만 지난해 15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16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계속 증가세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르신들 70% 이상이 가장 큰 고통의 하나로 외로움을 꼽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가 노인 외로움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시민들을 지원하는 외로움 대응단을 출범시킨 겁니다. 은둔, 고립 청년 등 모든 시민이 대상이지만 홀몸 노인 같은 노인층 지원이 핵심입니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외로움 돌봄국도 내년에 신설합니다. 오늘의 사회적 심각한 외로움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다뤄나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복원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다, 연결해보다, 함께해보다라는 3대 전략 아래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책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외로움 대응센터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성탄절인 어제 들이닥친 한파가 오늘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눈도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많이 추워 보이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기온 자체도 매우 낮은데 칼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8도 선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중무장을 해도 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고 있고요. 특히 장갑을 착용했는데도 손이 시릴 정도로 날이 몹시 춥습니다. 오늘은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일부 지역, 그리고 충북 제천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화천 산해면으로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졌고요.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34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도 파주가 영하 13도, 제천 영하 11.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은 영하 11도, 대구는 영하 6.5도, 광주 영하 5.5도로 전국에서 강추위가 기승입니다. 칼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5도 이상 낮습니다. 낮 동안에도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1도, 부산 2도에 그치겠고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여전히 호남과 제주,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경보가, 전남 북서부와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울릉도 독도에 최고 15cm, 제주 산간에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이어지겠고요.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에 1에서 5cm, 전북 서해안에 1cm 정도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바람도 매섭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고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고정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